먹을 게 너무 없네, 이거. 먹을 게 너무 없어. 아, 진짜.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 아우, 세상에. 아침밥, 아침밥. 응? 너무 웬만씩 먹어. 야, 뭘 터질러 그런다, 세상에. 아침에 그렇게 들어가. 모르시는 말씀인데, 자고로 아침밥은 이렇게 황제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어야지 건강하다 그랬어.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침을 잘 먹어야 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침에 그렇게 먹어봐라. 속 더부룩하지. 어? 당연히 위에 또 부담이 갈 거 아니야. 건강에 그게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처럼 그저 시장기가 약간 좀 돌 때 얼마나 간단하니? 간단하게 이렇게. 아유,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요. 뭐가 마찬가지야. 아유, 이제 틀리지.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야, 먹을 게 없어. 야, 에? 저 신동진 씨 뭐하고 써있냐? 어? 왜 저러니? 뭐요? Drift by the window, 낙엽 정호승. the autumn leaves. 내 가는 길을 묻지 마세요. 가을이 가고 또 가을이 가면 I see 언젠가는 그대 실뿌리 곁에 살며시 the summer 누워 있겠어요. 아유,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뭘 누워있어요? 저러다 영원히 누워. 아침을 왜 안 먹는 거야?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벌건 대낮에 그게 무슨 폼이에요, 지금? 아니 폼이라뇨. 이지연 씨, 저는 늘 아침에 이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고요. 그나저나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하루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해야 건강하다는데, 그러니까 아침은 굶는 게 맞습니다.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러다가 하네. 좀 있으면 다리 금방 풀려. 한국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침 당연하지. 이걸 잘 먹어야 돼. 당연하지. 이지연 씨처럼 먹으면 안 돼. 이 정도는 먹어줘. 나처럼 이렇게 밥을- 간단하게. 밥을 먹어야지. 아니, 그러면 누가 밥도 웬만히 먹어. 가만 이게 있어봐. 밥이니 그게. 아니, 그럼 아우. 누가 맞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 아니, 아침밥 잘 먹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침밥을 거르지 않아야지만 각종 성인병도 예방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거 봐요. 빨리 신동진 선배님 빨리 와서 이거 밥이라도 한 술 떠요. 저러다가 쓰러져. 아니 이거라도 좀 아니라니까요. 에?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하지만 아무거나 많이 먹는다고 도 좋은 게 아니고요.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네. 뭘 어떻게 잘 먹어야 하는 건데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이 아침밥상.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아침밥을 안 먹을 경우 비만, 당뇨,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급증한다는데, 하지만 아침밥이라고 다 같은 아침밥이 아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덜 먹어야 할 음식과 더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양 만점 시래기로 맛있고 건강한 아침밥상 차리는 비법. 오늘 이 시간 하정훈 내분비내과 교수, 김정은 식품영양학 교수, 요리연구가 한명숙, 그리고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아침밥 더 건강하게 먹는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무슨 커피로 이렇게. 아니, 근데요, 가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아침밥 챙기느라고 일찍 일어나느니, 잠이라도 5분 더 자지, 이런 맞아. 경우가 많고, 네. 아니면은, 아유, 차리기 귀찮고, 아침을 위해서 또 요리하기도 귀찮으니까, 대충 어제 남은 거 그냥 반찬 아침에 그냥 치운다. 뚝딱 이거는, 해치우고. 예, 솔직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끼니를 때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그렇게 막
진수동체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저 간단하게 샌드위치 정도 네.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요. 근데 제가 사실 아침을 안 먹거든요. 거의. 어쩌다가 먹으면 그냥 간단하게. 네. 아침을 많이 드시는 파, 아침을 이제 거르시는 파. 그렇죠. 저는 그 중간에 이제 아침을 좀 간단히 먹는 파인데, 네. 근데 뭐 어떤 연구는 아침을 먹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는 또 아침을 안 먹는 게 건강에 맞아요. 좋다고 하니까 참 네.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전문의 하주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은 먹는 게 좋다? 아니면 굶는 게 낫다? 어떤 겁니까? 네, 만약에 저녁 늦게 야식을 드셨다면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뭐 아침밥을 안 먹어도 되고요. 또한 아침에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을 바에는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아침밥을 드신다면요,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 등 건강이 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요,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만 네. 우리 몸에서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게 혈당을 잘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결핍된 에너지원을 아침에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요, 환자분들에게 꼭 건강한 아침밥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한 말씀 없다니까. 어떤 말이에요? 아침밥이 보약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좋다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침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아침밥이 보약. 네, 하지만 아까 이지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침을 황제처럼 거하게 먹는 건 사실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아침 황제처럼 먹었다가는요, 황제처럼 배가 나오기 쉽습니다. 또 아침부터 고기나 또 기름진 음식을 드시게 되면요, 온종일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건강한 아침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몇 가지 선별해서 방송 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하정우 교수님께서 아침밥을 먹으면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먹으면 아침밥을 거르면 건강에 해로운 점들이 많다. 요렇게 생각이 그렇게 괜찮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네네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침밥을 안 먹었을 때 그래서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그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의 공복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발생이 됩니다. 아. 네,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또한 내가 부족한 에너지원을 보충하려고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요. 네. 젖산이라고 해요. 이게 쌓이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로하고. 네, 피로감도 생기게 되고요. 예. 또한 혈당이 떨어지면서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 네. 혈당이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네. 저도 배고프면 머리 아프거든요. 맞아. 오, 그게 진짜 그런 거구나. 네, 맞습니다. 또한 심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아침밥을 안 먹는 바람에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면은 인체는 이거 위급하다. 그래서 필요한 혈당을 올리려고 글루카곤, 콜티졸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거든요. 네. 그때 글루카곤, 콜티졸 호르몬이 너무 과량으로 분비되면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때문에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또한 혈압이 높아지는 게 계속이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심장이 뚱뚱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어떤 심장병에 노출될 아이고, 가능성이 심장이 굉장히 뚱뚱해져요. 높아집니다. 또 음식이 제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특히나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거든요. 네. 그도 그렇게 몸에서는 이제 음식이 제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많이 시키고요. 그래서 저장을 콜레스테롤이 하려고 하는 생기는구나.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안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위급하다, 좀 저장해 놓자. 그래서 주로 복부에 이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비만 같은 것도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아침을 굶는데 오히려 비만이 되네요. 아니요? 네. 아침 굶었다고 저게 싹 다 나한테 있는데. 어떡하지? 야, 기억력 감퇴, 두통, 복부 비만, 네. 여기,
어머. 그 아침밥 잘 챙겨 드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직 놀라시기는 이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점심 식사 때까지 거의 한 15시간 네네. 공복이 계속되는데 이게 공복이 되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뭔가 점막을 자극해주는 어떤 위액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분비되고 네네. 공복 때에도 위액 같은 건 분비가 되거든요. 때문에 여러 가지 위에 염증도 생기고 소화 장애도 일으키는 식사를 어떤 거르는 게. 예, 맞습니다.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췌장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네. 췌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서 제가 심장 부위를 설명할 때 아침을 걸으면 혈압을 높이는 글루카곤, 콜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글루카곤 호르몬이 혈압도 높이고요. 반대로 인슐린, 즉 혈당을 잡아먹어주는 조절하는 인슐린의 어떤 분비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고 그다음에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도 높아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아침 식사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나 미치겠다. 예. 제가 거의 한 40년 동안 아침 안 먹었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 몸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지금 당뇨, 지금 저 선생님이 지목지목 이렇게 한 게 다 지금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빨리 식습관을 바꾸셔야 나는 아침을 되겠다.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매일부터 아침을 꼭 드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밥을 이제 안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신체 변화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사실로 증명이 됐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12,000여 명의 아침 식사와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요. 네. 12,0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복부 비만율이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미국에서 심장 질환 없고 여러 가지 기타 병력이 없는 건강한 한 44세 이상 6,500여 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의 건강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아침 식사와 심장 질환에 관련성이 있는지 봤더니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침밥을 잘 드시는 사람보다 최대 87%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87%나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요? 그건 엄청 높은 거죠. 말이 안 나오네. 어머머머. 네. 그렇구나. 그 미국 분들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또 국내 성인 남녀 한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아침밥을 안 먹으면은 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아침밥을 오히려 드시는 사람보다 26%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이게 당뇨. 정말 네. 아침밥을 네. 챙겨 먹냐 안 먹느냐의 차이고 그게 그냥 그런 식습관 아니면은 뭐 네. 원래 나는 아침 안 먹어 이렇게 가벼운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떻게 건강한 아침밥을 차려 먹을까를 이제 연구를 할 텐데 그 네. 전에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지 네. 어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네. 저하고 신동진 아나운서 또 문영미 쌤 우리 제작진 가족들 네.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먼저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식단인 거죠. 아침 식단. 그렇죠. 네. 제일 자, 위에 저는 저 네, 밑에 이지연 씨가 예, 이제 우유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고요. 네네네. 신동진 아나운서 거는 저희 위에 있네요. 네, 저는 제일 위에 상단에 고구마, 왼쪽인데. 채소, 네, 저는 뭐 달걀. 삶은 고구마, 네. 구운 계란 하나, 네. 그다음에 뭐 당근, 오이, 무 조금씩 먹고 그리고 이제 두유나 우유 먹고 그리고 가볍게 커피 한 잔, 커피 이 한 정도 잔. 하고 있거든요. 문영미 선생님은 제 거랑 비슷하네요. 그냥 그렇죠. 예, 만약에 드신다면은 사과나 뭐 토스트, 뭐 햄, 예, 햄하고 치즈, 계란 넣고 예, 해서 그다음 커피 한 잔. 간단하게 한 잔, 네. 커피는 한 잔 아니고 한 3잔 정도. 아, 네. 아침에 3잔이요? 예예예. 연하게. 예. 그리고 나머지 식사는 우리 가족들의 식사인데 네. 주로 한식에 이제 부모님들 밥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김정훈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의 밥상이 제일 안 좋아 보이는지. 네. 일단 이 중에서는요, 네. 최악의 밥상? 네. 이 중에서 안 좋은 밥상이라고 하면은 문영미 씨와 이지연 씨의 아침 식사를 들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안 좋아요. 왜요? 사실 뭐 바쁜 직장인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토스트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는 참 많잖아요. 네. 예, 근데 특히 이제 흰 식빵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또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전 여기서 이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선생님이, 어떤 신청이에요? 저 치즈에 가려서 잘 못 보셨는데, 네. 제 빵은 네. 통밀빵입니다. 아, 흰빵이 아니라? 흰빵이 아니에요. 통밀. 저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안심해도 난 된다. 통밀이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걱정은 문영미 선생님이 여보, 흰빵이지. 아니 네? 통밀이면 뭐래?
예. 그 위에 잼이 세상에 산 같아. 수북하게 발라가지고. 잼 봤어요, 딸기잼? 아이, 봤지. 아이, 그건 진짜. 들어가야지.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요. 선생님 뭐. 선생님도 흰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 작곡빵이죠. 작곡빵. 그래도 그거라도 위로 받으려고. 아니, 고기 위에다 또 그 가공육 햄을 엄청 얹으셨더만. 특히나 선생님은 평소에 이제 저희 방송에도 여러 차례 이제 그 당뇨가 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단을 좀 어쨌든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바꿀까요? 네, 이제 식단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 뭐 곡류나 어육류, 또 채소류, 지방, 유제품, 또 과일류까지 총 6가지 식품군을 사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곡류 등과 같은 탄수화물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요, 한 60% 정도.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또 유제품 등은 그리고 단백질을 20%로 해주시고요. 또 지방은 20%가량의 비율, 그러니까 6대 2대 2 정도의 비율로 해주시면 좋고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 PD님 두 분의 부모님 아침 식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반찬들의 염도가 좀 있는 반찬들이 짜네요. 많이 아침 식사인데 짜다. 네, 그렇죠. 예. 그 대신에 뭐 장아찌라든지 저염 식단으로 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장아찌나 김치나 육가공품보다는 좀 부드러운 단백질인 두부나 또 달걀 등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네. 저 사진에 있는 아침 밥상을 네. 보면은요, 아침에 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좋아요. 알아맞혀 주세요. 자, 그러면 과연 네. 어떤 분의 식단에 네. 또 포함된 어떤 음식이 안 좋은 음식인지 궁금한데, 저희가 일단 요 앞에, 네. 아침 식단에 이제 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음식들도 보이는데요. 뭐, 고구마, 저지방 요구르트, 과일 주스, 뭐, 바나나, 토마토, 감자, 양배추, 삶은 달걀, 두부, 사과, 요렇게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 저 중에서 아침에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좋을 것 음식 같아요. 5개를 골라서 예. 우리 여기 하얀 칠판에 일단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좋을 것 아침에 같아. 먹으면 좋을 것 같은 5가지 식재료. 네. 아, 나는 난 정말 내가 다 싫어하는 것만 있어. 아,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아, 이제 어떡하지? 아, 엄청. 아씨. 그러면 그 손가락만큼만 쓰세요, 선생님. 없어요. 아, 저런 거 진짜 주문 신경질 나. 정말. 그래서 아침을 걸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는 먹을 게 없잖아. 뭘 먹어, 저거는. 이거 말고 나는 예. 다 썼어요. 예. 5개. 자, 맞아. 에이, 자, 저는 요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토마토는 뭐 세계 뭐 영양식품 뭐 10대 영양식품에 든다고 하니까 아침에 먹어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 토마토, 양배추 역시 예, 좋다고 하니 그리고 삶은 달걀 네. 구운 거보다는 삶은 달걀이 뭐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두부 그리고 아침에 또 이 먹으면 사과는 금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5가지이지 않을까? 근데 안팡지게 적어봤습니다. 안팡지게 고르셨는데 이거를 아침에 먹으면 아유. 맛이가 없을 것 같아. 먹지. 뭐 맛있는 건 점심에 먹으면 되죠. 아, 저는요, 그래서, 일단 양배추가 위에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배추. 양배추, 저는 뭐 찐 것도 좋고, 저기 생 것도 좋고, 네. 사과, 네. 그 다음 달걀, 고구마, 이 탄수화물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고구마. GI 지수가 낮아요. 저는 네. 저도 고구마 먹기는 하는데 고구마, 요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저지방 요구르트. 아, 저지방 네. 요구르트가 들어가는구나. 요거를 양배추에 끼얹어서 먹어도 되고. 네. 고지방이 아니라 저지방이니까 저지방이죠. 괜찮을 난 것 같다. 소중하니까. 아, 소중하니까. 그리고 토마토를 아침에 먹으면 속 쓰려요. 속 쓰려요? 그리고 맛이가 없어. 나는 뭐 괜찮던데. 일단. 토마토는 나중에 먹는 거야. 케찹으로 먹는 거야. 아침부터 맛을 중요시. 당연하죠. 예. 예. 그럼 선생님 무용쌤은 근데 못 몇 개 안 쓰셨어요. 적으셨네요. 아, 진짜 나 저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부황작물. 특히 고구마 저같이 당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고. 선생님 못 나 쓰셨어요. 먹을 게 없어. 아 진짜. 아이 진짜. 계란, 달걀에 사과 반쪽. 너무, 선생님 너무 양심상 반쪽 조금 드시다. 쓰셨네요. 예. 반쪽. 사과도 정말 싫어해요. 네. 아, 그래? 안 좋아하세요? 금사과다. 그러니까 내가 약이래잖아요, 아침에 어쩔 수 먹으면. 없이 반을 먹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자, 교수님 그러면은 그 5가지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감자, 그리고 양배추 있고요.
네. 삶은 달걀, 두부, 사과입니다. 그래요? 신동민 아나운서 많이 맞췄는데요? 네, 많이 그러면 맞추셨네요. 토마토 대신에 감자만 사과. 들어가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러네요. 양배추. 나 3개 맞췄네. 예. 그러면 저 아까 제가 매일 먹는 고구마. 네. 고구마는 고구마도 어떤가요?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고구마는 특히 이제 아침 공복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생고골라. 네. 그래서 고구마에 있는 악효질이나 타닌 성분이 또 위벽을 자극하고 또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서 속쓰림을 유발을 맞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당뇨 환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삶거나 특히나 구운 고구마를 빈속에 먹게 되면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저지방 요구르트는 왜 안 좋아요? 고지방 아닌 저지방인데, 그래도? 네,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네. 저지방 요구르트는 건강에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판매하는 요구르트의 경우에는 네. 150ml 1인분 정도가 되는데 당류가 20에서 26g이나 들어갑니다. 당이?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2,000칼로리 기준 당류를 50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구르트 한 병에 이미 권고량의 50% 이상을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당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 과일 주스의 경우에도 아침 식사로는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 당뇨병 관리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100% 과일 주스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좋아하죠. 하루에 반컵 이상 마시면은 당뇨병 위험이 무려 1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와. 때문에 네.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것보다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고 있고 풍부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과일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뭐 그렇다 쳐도 네. 바나나, 토마토 이런 거 아침에 먹으면 안 좋다는 건 난 처음 들었어요. 그게 특히 토마토. 그쵸? 예. 네,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요, 공복에, 이제 위가 약하신 분들 네. 같은 네. 경우에는요, 공복에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혈액 속의 마그네슘 함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 조금 약하신 분들,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간식으로 드시거나, 이제 그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복 기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바나나 이런 걸 싸가지고 가잖아요. 예. 사과, 뭐 바나나 이런 걸, 토마토 뭐 이런 걸 싸가지고 맞아, 가서 맞아요. 정말 배고파. 막 운동하다가 배고프면은 일단 바나나 까서 이렇게 먹거든요. 네. 텔레비전에 보면은 아니, 테이스터스. 선수들 네. 많이 그렇게 네. 하잖아요. 쉴 그래서 때마다 맞아. 바나나 그런 줄 알았는데 바나나도 공복에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경우에는 뭐 크게 한 개 정도는 이상이 없는데요. 네. 만약에 특히 이제 뭐 위가 약하시거나 그런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경우가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과일 주스, 바나나, 토마토. 뭘 그렇게 쓰세요? 아니, 네. 저기 아침에 뭘 그렇게 써요? 다 건강을 우리는 소중하잖아요.